영암농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영암농민TV 하면 우리 영암군 농민의 활동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이 영암농민TV가 마련한 특별한 시간은요. 2025년을 돌아보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놨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소개를 먼저 시켜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쌀생산자협회 김봉식 회장님이십니다. 짝짝짝짝! 반갑습니다. 네, 영암군 농민회의 거의 행동대장이시죠. 그리고 영암군 농민회의 실세, 영암군 농민회의 김현지, 우리 임수만 사무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농민회 사무국장 영암농민TV 최다 출연자 권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25년 돌아보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제 올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약 72시간 정도면 올해가 끝나는데 올해를 쭉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내년을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 좀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올해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올해 막 51 그런데 많이 묵었네 생각. 51년 살면서 올해처럼 힘들었던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나라금 쌀값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싸울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영암군의 농업 홀대 정책 관련해서도 싸웠고 그리고 간척지 태양광 하는 그 문제, 송전 선로 문제, 농협 하구도의 문제 정말 싸울 게 많아서 농사 지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바빠가지고 참 힘든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요 방송을 계기로 그동안 영암 농업의 어떤 문제가 좀 잘 정리되고 앞으로 방향도 잡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싸움이 할 데가 없어도 농사는 잘 못 짓지 않나요? 뭐 남들은 석선, 넉선 하는데 기본 뭐 두선 뭐 한 바퀴 된다고 뭐. 전남이 쌀 생산량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전국이 최하위.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충남이 좀 높아요. 넉섬 반. 전남은 넉섬이에요. 한 반섬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거든. 거기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 그렇죠. 김봉식 회장님이시죠. 이게 중앙 정부의 어떤 쌀 생산량 줄이겠다는 정책에 최선봉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나랑 자빠지진 않았고요. 그러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임순만 사무처장님도 올해 저는 굉장히 조용히 원순히 지내고 싶었으나 세상이 가만히 두질 않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일 없이 바빴지 않았나. 너무 정신없이 한 해를 실은 매달 매일매일 이렇게 좀 정리하고 또 계획을 세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닥친 일들을 처리하느라 바빴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그냥 하던 대로 살았다 이거네요. 그저 하던 대로. 그래요. 영암군 농민의 살림살이를 다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많으셨을 것 같고 역시 쌈하다가 보낸 한 해. 네. 저도 돌아보면 쌈하다가 보낸 한 해 맞습니다. 뭐 새해 벽두부터 윤석열이랑 쌈하느라고 바빴고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도 또 여러저런 상황들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제는 같이 지내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그전에는 점심 먹으러 오냐 저녁 먹으러 오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제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연스럽게 저놈은 나가면 안 들어오는 놈 이렇게 돼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제가 나이 이야기에서 올해가 53살이었는데 이제 5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제 올해 목표가 그거였어요. 빚을 내지 말자. 최대한 빚은 내지 말자라고 하는 게 목표였는데 여지없이 마지막에 빚을 상당한 금액을 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목표대로 되지 않는 게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25년 쭉 돌아보면서 세 명이 공이 이야기하는 것이 싸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싸움을 했는지 한번 쭉 돌아볼 수 있도록 하죠. 우리 김봉식 회장님 올해 가장 싸움 많이 하신 분이니까 이야기해 보시죠. 무슨 싸움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와
여기 지금요 지금 올해 있었던 내용들 보는데 와 새카맣게 뭐 이렇게 무지하게 많네요. 예. 우리 사무처장님, 네. 차장님 한번 읊어주시죠. 앞쪽이요. 예. 윤석열과의 싸움이 있었고요. 근데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란이 끝나지 않고 사회 대결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투쟁이라고 보고 또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투쟁이 있었습니다. 뭐 무기질 비료 보조 감축이라든지 뭐 재해보험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돼서 그다음에 뭐 쌀값 투쟁, 나라값 투쟁, 그다음에 농협 계획 투쟁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어떤 독탄, 독선, 그 다음에 농민 홀대, 농민 무시 이런 정책이 계속되면서 영암군과 이 견제와 그 다음에 비판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영암군 의회와의 그런 싸움 그 다음에 농지 태양광과 더불어서 고압 송전탑 관련돼서 그런 싸움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한두 해 하는 싸움은 아니었지만 올해는 그런 것 같아요. 저 위에는 정권과의 싸움도 있었고요. 군, 영암군, 의회 여기에 한정까지 붙어가지고 싸움의 대상자, 농협까지 싸움의 대상자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우리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꾸 싸워야 될 대상자들은 늘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아왔던 한 해가 아닌가. 특히 올해가 을사년이었어요. 그 뭐죠? 을사늑약 우리 외교권을 박탈했던 120년 전에 그 을산 1905년에 을사조약이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강제조약이니까 이게 되고 나서 을신년스럽다는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그래서 올해 지금 이것이 우리 영암의 상황, 나라의 상황 이런 것들이 매우 을신년스러운 한 해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조금 더 밝은 한 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농사짓고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농사에 좀 전념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를 마지막에 넣으려고 했는데 자, 하나씩 하나씩 보죠. 뭐부터 해? 자, 윤석열 퇴진 투쟁 합시다. 우리 간단한 거. 그래? 윤석열 우리 남태령이 전사. 하도 그렇죠. 오래돼가지고 우리 두 분은 남태령을 다녀오셨는데 실제 그 느꼈던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소외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거 한 2시간 아. 쪽이에요 이거 남태령 얘기. 책으로 써도 모자르죠 실은이. 남태령 얘기를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지 맙시다. 아니 너 이거 할 얘기 너무 너무 많아. 많으면 우리 집에 못 가니까요. 우리 현황 가지고 먼저 하면 안 될까? 그래요. 가까운 얘기부터 하고 그래요. 그럽시다. 급한 거 먼저 하고 차근차근 또 그럽시다. 아니 왜냐하면 윤석열 파면 투쟁이 좀 오래되기도 했고 시간이 네. 지금도 진행형이긴 하지만 그래서 윤석열 파면 투쟁을 계속 좀 만들어 가야 지금 현재는 이제 쌀값이라든지 송전탑 뭐 또 영암 군정에 대해 잘못된 부분, 농지 태양광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파면 투쟁은 좀 간단히 남태령 이야기 하지 말고요. 남태령 이야기하면 날새도 보대요.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 투쟁을 하면 간단했어요. 11월 3일날 계엄 선포했고 그리고 4월 4일날 결국 파면이 당했죠. 그리고 6월 3일날 새로운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이 근데 영암에서 상당히 많이 투쟁을 많이 했어요. 영암 농민회를 중심으로 영암의 그때 당시 이제 영암 민주단체 협의회 그리고 5.18 단체를 비롯해서 이런 민주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영암 윤석열 퇴진 영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었죠. 바로 만들었었고 촛불 집회도 뭐 한 기자회견 촛불 집회 다 해서 한 10몇 번씩 했고요. 마지막 파면할 때 군청 앞에서 기억들 하시죠? 그 파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다 꽝꽝꽝 할 때 영암 국민들 그쪽에 계셨던 분들 다 환호하고 이랬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농업과 관련해서 재배 면적 조정제라고 하는 게 있었죠. 특히 송미령 장관이 위임이 되면서 이렇게 농업을 이렇게 좀 줄이려고 하고 이렇게 시장 경제에 무조건 맡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이것을 영암군 농민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막기 위한 노력을 했었죠. 그 신북에 있었던 공포 사일러지 기억들 아시죠? 네. 그런 것도 그랬고 이장단 서명운동을 한 300명 가까이 받았어요. 이장 전체가 한 4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
대통령 300명 가까이를 선언운동을 받아가지고 벼재비면직 조정제 관련해서 반대 의견들 표명을 하고 비록 이제 송미령 장관 유임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양국관리법도 바뀌었고 필수농자재 지원법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농협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요구했던 것들이 조금씩은 바뀌고는 있다. 그런데 오늘 또 얘기를 했죠. 이혜훈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출신의 이 전 의원을 예산기획처장 이렇게 장관급 이거를 인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 그리고 국여권 인사 이런 사람들을 우선시 여기는 이런 나 이해하기 힘든 이런 형태를 하고 있어요. 뭐 실용주의면 뭐 이것저것 다 해결된다 이런 것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농업 정책이 앞으로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국가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는 참 걱정입니다.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요거 하나만 저 짚고 넘어갈게요. 올해 올해 그 쌀이 부족한 쌀이 부족할 때 뭐라지? 단경기? 생각이 안 나네. 7, 8, 9 나락이 없을 때 그때 뭐라고 하지? 지금 18구 나세요? 영어에 우리가 약해서. 올해 7월, 8월, 9월에서 나락금이 쌀값이 유례 없는 그 사상 유례 없는 그 상승을 했어요. 작년에 우리 농민 단체들은 작황도 안 좋고 쌀도 부족하고 생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분명히 이제 쌀 나락금 오른다 그랬었는데 농협 이런 데서는 그럴 리가 없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나락급은 그 해가 바뀌면서 계속 떨어졌었다. 그런데 올해 사상 유령 정말 나락이 없어가지고 RPC들이 멈출 상황까지 갔었어요. 통합 RPC도 마찬가지고. 그때 제 기억으로 9월 하순이었어요. 통합 RPC도 나락이 없어. 그래서 뭘 기대했냐면 정부에서 대요곡으로 푼 양이 있어요. 한 5만 톤인가? 5만 5천 톤. 예. 대요곡으로 푼 양. 그거 가지고 영암 통합 RPC뿐만 아니라 민간 RPC도 그거 받아가지고 겨우 방아쪄서 거래처에 납품한 일이 있었거든요. 요거만 봐도 지금 무리한 그 벼 재배 면적 조정제로 인해서 우리도 언제건 작황이 좀 안 좋으면 일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던 해였던 것 같아요.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양곡을 생산, 관리, 유통하느냐가 주요 관건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난데없이 벼 생산량 많다 이거 하나 가지고 재배 면적 조정을 하겠다 하면서 되도 않는 가루쌀, 콩 많이 생산해서 날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의 큰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장관이 바뀐다고 어떻게 되는 것 같지 않고 그 밑에 있는 국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 요거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이제 문제가 터져 나올 게 분명하다. 어제 인사 보니까 또 농림부 차관에 식량정책실 실장이었던 사람 김종구든가 그분이 차관으로 임명이 됐어요. 내정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우리 김복식 사내회장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차관도 하고 차관 못하거나 공무원 시험 봐야 되니까 장관도 하고 이래야지 여왕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냥 쌀을 싹 정책을 확 바꿔버릴 텐데 쌀 이야기 나왔으니까 농협 지금 쌀값 투쟁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자연스럽게 우리 넘어갑시다. 제가 지난번에 신문에 칼럼을 하나 냈습니다. 명문. 그러니까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봤어요? 네, 좋아요 눌렀어요? 좋아요는 안 되는데 좋아요 못 눌렀네요. 전반부는 명문, 후반부는 조금 지쳤어요. 앞에서. 그리고 칸이 못 살랐어. 여하튼 지금 나락 가격이 정말 파도를 쳐요. 파도를. 응? 쌀 가격 같은 경우는 꾸준히 변동 없이 가야 정상인데 왜 정부에서
특별하게 법까지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양곡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도를 치고 한다는 거는 정부에 문제가 있다. 양곡 관리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쌀 가격, 나락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게 요 문제 가지고 우리가 싸운 게 한 21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21년도는 풍년이어서 시장에 쌀이 많이 공급될 것이다 했던 것 같고, 22년도는 흉년이어서 맞나요? 우리 챗 GPT. 하여튼 21년부터 싸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최근에 계속 쌀값이 뭐 좋았던 적이 없죠. 계속 맞아요. 겨우 이제 수매 시작할 때 10월 달에 살짝 올랐다가 1년 내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또 10월 달에 올랐다 1년 내 떨어지다. 올해 좀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정부에서 쌀의 목표 가격을 포기한 게 우리 시장격리제 하면서 포기했었죠. 그때 변동 직불제 없애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였어요. 그러면서 나락 가격이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럴 때 저는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국 쌀 생산량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농협이 RPC DSC가 농협의 역할, 농협이 정부에서 포기한 그 목표 가격을 농협에서 그럼 우리라도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을 받기 위해서 농민들이 30년째 오르지 않는 이 쌀값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얼마가 되면 괜찮은가? 얼마가 되면 농민들이 살 수 있는가? 농사진 보람이 있는가? 그리고 농촌 지역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가라고 목표 가격을 정해야 된다. 그 가격이 8만 원이라고 농민단체는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이고, 농협은 모르겠어요. 농협 또한 그 가격은 맞다고 하겠죠. 맞다고 하는데 시장 핑계를 대죠. 그래서 우선은 농협이 쌀 가격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한 번에 안 되면 순차적으로 올해는 어느 정도, 내년은 어느 정도 해서 가격을 정해놓고 가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농협 관계자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딱 두 가지야. 나락 가격, 쌀값 좋아지면 정부에서 비축미 풀 것이다. 그러면 또 폭락한다. 이 얘기 하나. 나락 가격 안 좋으면 시장 가격이 이러니까 더 이상 줄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그러면서 우리는 매년 최저임금도 안 되는 가격. 전에 자주 얘기하셨죠. 우리 농가 소득, 연소득. 네. 1,000만 원도 안 된다고. 954만 원. 네. 역시 근육주 GPT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농민들이 매번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좀 제대로 된 가격 받는 원년으로 삼아보자. 그러면서 할 수 있을 분위기도 많이 조성이 됐던 것 같고, 그런데 많이 좀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어. 6만 원대 있던 것도 7만 원 정도 오르긴 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사실은 안 됩니다. 8만 원은 가야 된다. 올해 했던 것들 중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쌀 투쟁하면 농협이나 군청 앞에 나락 쌓아놓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지금 농협도본부 앞에도 쌓아져 있고, 우리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 앞에도 지금 나락 각 지역 농협에도 몇 개 쌓아져 있는데, 이런 투쟁들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그 토론회. 벼 수매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합리적 결정. 합리적 이런 토론회인데, 이런 토론회를 한 것이 제가 보기엔 한 근 10년 안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 2015년도에 영암 쌀 산업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이후에 저는 한 10년 만에 그런 농민들의 요구가 담겨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 진행됐던 것이 좀 의미 있게 기억이 남고요. 뭐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오늘 내일 사이에 나락값이 결정이 될 걸로 봤는데, 여전히 농민들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조합장들끼리 또 밀실에서 뭐 앉아가지고 뚝딱뚝딱해서 하고 나면 농민회는 가서 또 떠들고 이렇게 되겠죠. 올해만큼은 작년에 나랏값이 개판이었는데 아니 나랏값 5만 9천 원 결정을 해갖고 마지막 아까 7, 8, 9 때 가격이 뭐 8만 원 가까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이익금은 다 농협이 챙긴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농민들은 농사 지어가지고 가격가 안 좋을 때 내버리고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 그 차익은 농협이 먹고. 그럼 그 차익을 여기 해남은 2,000원씩 차익분을 환원을 해줬어요. 근데 영암지역 농협은 뭐 기껏해야 몇 군데가 1,000원씩 환원 해주는 거 말고는 그것도 해주라고 달달달 하니까 해준 거 말고는 없었어요. 꼴딱 먹어버린 거죠. 매우 불합리하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올해만큼은 올해 나랏값 결정만큼은 농민들의 목소리 좀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해봅시다. 통합RPC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 거. 그거 뭐 군서면 성향리에다가 해가지고 전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을 50%를 도정을 해가지고 쌀로 판매겠다 해서 엄청 홍보도 많이 하고 됐다고 국비 해고 근데 기억하시죠? 네. 현수막 뭐 저는 뭐 맨발 걷기 운동본부 이런 데서도 현수막을 보고 그랬어요. 맞아, 다 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가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농민들이 그동안 영암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쌀도 팔아먹자라고 해서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좌체될 위기가 있다. 말씀 잘하셨어요. 통합RPC 현대화 사업 전에는 한 50억이면 하던 사업인데 지금은 많이 올라가지고 그 사업비가 230억이에요. 보조 사업 금액만 230억. 거기에 이제 농협들이 부지 매입하고 조성하고 하는 그게 한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60시도 좀. 그러죠. 국비가 93억, 2억. 92억. 역시 챗GPT. 권GPT. 권GPT. 자부담 93억. 자부담 93억. 그리고 지방비가 지방 40억? 30억 정도 되는 거죠. 30명, 40. 여하튼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출발부터 봐야 돼.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영암군에서 보조 사업 아니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하고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거까지 싹 뒤지면 네. 내일 모레까지 해야 진짜 돼요. 집에 못 그래서 갑니다. 우리 다음에 이 통합RPC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죠. 그게 더 맞아요. 나아요. 그럼 왜 꺼냈어 얘기? 아니 그래서 간단하게. 처대 위기에 간단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위기에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영암군에서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돈도 좀 더 내놓고 어떻게든지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요거 말씀. 알았어. 이게 완전 출발이 이제 영암군에서 공모 사업에 환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있어? 야 넣어봐 해가지고 농협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됐어. 되는데 이제 조건이 이제 농식품부에서 다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 지금 이제 4개 농협만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농협들은 들어와라 했는데 안 한다 그랬지. 농협이 의지가 없었어 사실은. 그런데 뭐 앞으로 지원이 없다느니 막 이러면서 거의 협박같이 안 들어오려면 들어오지 마. 앞으로 너네는 국물도 없어. 이래가지고 농협들이 마지 못해서 그럼 해보자 했는데 올해 그 농협 상황이 안 좋다 그래요. 이 신용 사업 속에서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봐.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농협 하나, 2개 정도가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한 반 넘는 농협들이 나 안 해, 우리 못 해, 우리 조합에서 승인 안 해줄 거야 이래 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암군이 이제 조합장들을 만났는데 조합장들이 얘기했다 그래요. 군에서 더 돈을 대라. 그래서 지금 상황은 군에서 좀 마련해 보겠다라고까지 했는데 뭐 금액 액수나 이런 것들은 안 돼 있어요. 확정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농협들은 그래 그러면은 좀 하는 쪽으로 왜 이게 너무 중요한 이거 지금 나가게 되면 앞으로 영암에서 절대 통합RPC 현대사업 못 합니다.
전문 용어 나오네요. 나가리. 아, 예, 그래요, 나가리 그런- 되지 않고 예. 이 통합RPC 사업은 농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협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면서까지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영암군 농민에서는 요거를 막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막기 아니라 추진을 계속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결국 영암군하고 농협 조합장들하고만 모여가지고 씌워주질 않아. 하다 보니 안 깨져. 안 깨져. 추진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입장이 들어가질 않으니 조합장들도 별로 부담 없이 에이씨 나 안 할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죠. 나갈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나오는 상황은 된 거죠. 아. 올해 이 현대화 사업이 사실은 토지 사업이 다 진행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 사업까지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거고 뭐 내년에 자기들만은 다 한다라고 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자 또 다른 이야기 또 해보시죠. 우리 임순만 차장님께서 저는 쌀 농사는 안 짓지만 쌀 문제에서 꼭 짚고 갖고 싶은 게 수요가 줄었으니 공급도 줄여라 계속 농민들을 쥐어짜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 해가 갈수록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정도의 면적을 심었을 때 이 정도 나오더라 이렇게 평균치라는 게 있는데 요즘은 이제 갈수록 그것이 실은 의미 없게끔 돼버렸잖아요. 알 수 없는 뭐 지난 벼가시 무늬병도 갑자기 생기고 그다음에 작년에 뭐였죠? 멸구. 멸구가 막 갑자기 나타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평균치가 아니라 어쩔 때는 좀 많이 나왔다 어쩔 때는 좀 많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수입쌀 40만 7천 톤인가요? 그거는 전혀 포기하지 않고 지금 계속 들여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수입쌀을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쌀이 남아돈다 이거는 저는 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부와 그다음에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AT 거기서 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농민들만 쥐어짜는 이런 구조는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생산자인 농민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빨리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농림부 장관 여기는 농림부 차관을 시켜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이 생산량과 소비량이 많이 좁혀졌어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 소비량을 350 몇만 톤 막 그러는데 생산량이 한 360만 톤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갭 차이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생산량 그래프를 쭉 보면 네. 이게 면적하고 이제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들쑥날쑥해. 그렇죠. 이건 뭐 한 10% 이상 왔다 갔다 하는 이 그렇죠. 차이가 있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사실은. 네. 거기에 핵심적인 게 이제 기후 위기 네. 이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예전에는 우리 뭡니까 새누리네 황금노대 이렇게 다 수확 품종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질적인 이것을 바꾸자고 영암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10년째 품종 단위나 장려 그때 농민에서 해갖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암쌀의 원료국 자체가 PD님 뭐, 그때 예, 이제 그때 우리 마피디님이 엄청 노력을 많이 했죠. 그때 뭐 토론회 때 직접 나와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한 서너 개, 많아야 4-5개 정도로 해서 좁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암 원료국이 매우 인기도 좋고 영암 쌀 미질 자체도 매우 좋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계속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확량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앞으로도 수확량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후위기도 그렇고요. 또 다음 이야기할 농지 태양광 부분도 그렇죠. 농지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벼재배용지 조정제는 쌀 대신에 가루쌀을 심어라, 콩을 심어라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이미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농지가 훼손되는 것이 뭐 여의도 면적의 90배가 1년이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논 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 영암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이야기할 태양광 문제입니다.